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웅심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심발발,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죠? 웅심은 영웅의 기질, 영웅의 마음 이런 것입니다. 영웅의 마음은 뭘까요? 천하를 제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발발은 노해서 힘을 쏟아내는 것을 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웅심발발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야심만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웅심발발했던 군주들은 누가 있을까요?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 바로 수양제 양광입니다. 명군 중에 꼽히는 사람이 수양제의 아버지 수문제인데요. 수문제 양견이 당시에 북주의 정권을 뒤엎고 나라를 차지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인 수양제 양광입니다. 그의 형이 양용인데요. 양용이 원래 태자였습니다. 근데 본인이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태자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수문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을 제거하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제거하면서 황제가 됐던 사람이 바로 양광입니다. 야심이 정말 만만한 사나이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정관의 치세를 이뤘던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이세민은 이연, 당 고조를 도와서 당나라를 세웠는데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연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세민이 아버지를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키고 국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당연히 본인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의 예법을 보면 적장자가, 즉 본처에서 난 큰 아들이 제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 당시의 예법으로는 맞았기 때문에 큰 아들인 이건성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이세민이 만족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현무문의 정변을 일으켜서 자기 형과 동생을 제거하고 본인이 황제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한 정치는 너무나 찬란해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 랭킹을 따지면 항상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 꼽힐 정도로 이 당태종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욕은 많이 먹었죠. 자기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이랬기 때문에 욕은 많이 먹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를 너무나 잘했던 황제입니다. 그의 증손자인 당연종도 비슷합니다. 당연종은 따지고 보면 제위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웅심이 발발한 사람이어서 자기 아버지가 무측전의 네 번째 아들, 그리고 그 네 번째 아들의 세 번째 아들이 본인이었기 때문에 제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힘으로 기회를 이용하면서 모든 것을 뒤엎어서 결국은 본인이 황제가 됐고 중국 역사에서 태평성세의 두 번째로 꼽히는 개원의 치세를 이루어갔던 임금이 바로 당연종 이윤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양귀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는 명군 중에 명군이었습니다. 이러한 당나라가 5대 19개 혼란기를 겪고 그 뒤로 송나라가 서는데요. 송나라를 세웠던 조광윤, 그는 자기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웅심발발했던 자기 동생 조광이에게 제위를 물려줍니다. 이 조광이는 송태종이라고 불리는데요. 당시에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를 항상 공격했습니다.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그는 국토를 넓히고자 하는 야심만만한 군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나라가 무너지고 원나라가 쓴 뒤에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가 서는데요. 이때 유명한 군주가 우리가 잘 아는 주원장입니다. 이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 유명한 영락제이자 명태종 주체입니다. 이 주체는 원래 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앞에 세 형이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본인 생각에는 당연히 아버지가 자기에게 제위를 물려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을 아끼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자 손자인 건문제에게 제위를 넘겨줍니다. 웅심이 발발했던 주체는 어땠을까요? 만족할 수가 없었겠죠. 당시의 연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주둔하면서 아버지의 유명을 쫓아서 당시 물러간 원나라 세력이 몽고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아버지가 한 조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그의 조카가 제위에 오르자 바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남경까지 쳐들어 내려갑니다. 사실 조카인 건문제는 이 주체가 굉장히 위협이 되는 세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왕의 자리를 빼앗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주체는 먼저 선수를 쳐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4년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제위를 빼앗았던 주체의 정치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중국 역사에서 10대 군주에 뽑힐 정도로 아주 찬란한 정치를 했고 또 명예 황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황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호를 따서 그를 영락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묘호는 역시 태종이었는데요. 명나라를 이어서 또 하나의 나라가 서죠. 그 나라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에도 태종이 있었는데요. 이 청태종 황타이지, 우리는 홍타이지, 혼타지, 혼타이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중국 발음으로 보면 황타이지입니다. 한문으로 읽으면 황태극인데요. 이 황타이지는 순조롭게 누르하치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았지만 사실 청나라 제국을 세웠던 사람은 바로 황타이지입니다. 이 황타이지는 아버지가 여진족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세웠고 실제로 본인이 청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북경에는 입성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북경에 입성하고 200여 년 이상을 제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황타이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청태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황타이지, 즉 청태종이 병자 호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삼전도에서 인조가 309고도라는 아주 치욕적인 예를 올리면서 항복을 했는데요. 이 황타이지는 생각보다 상당히 뛰어난 임금입니다. 우리 조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이지만 정치 자체는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웅심발발이라는 내자로 소개했던 황제들을 보면 첫째, 수양제 양광, 당태종 이세민, 당현종 이윤기, 그리고 송태종 조광의, 명태종 주체, 청태종 황타이지 어떻습니까? 현종과 수양제를 빼면 4명은 전부 다 태종이란 묘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클 때 잘 썼던 것은 그들의 영웅적인 기상이 강했고 국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태종이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시 조선의 왕조 중에도 태종 이방원이 있죠. 태종이라는 이름을 보면 역시 웅심발발, 즉 야심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재미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웅심발발한 군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은 본인의 힘으로 제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